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55호 제8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이효민 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2025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1월 20일 수부터 23일 금까지며 부천시와 협력하여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총 58명의 참여자를 선발하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가 결정된다. 모집 분야는 복지 일자리, 시간제, 쉰명, 바리스타, 도서 정리, 우편 분류 등과 특화형 일자리 8번지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으로 부천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신청 대상이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가 신청은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업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홈페이지 www.부찬드.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본 사업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천시 상동호수공원 시민운영단 사랑의 김장 나누어. 부천시는 지난 7에서 9일 상동호수공원에서 김장 나눔 축제와 수확제를 성황리에 개최하고 지역사회에 온정을 나눴다. 행사 기간 상동호수공원 시민운영단 71개 단체는 공원 내 정원 텃밭에서 직접 재배하고 수확한 배추와 무로 김장김치를 담가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30여 세대에 전달했다. 특히 축제는 풍물길놀이, 리듬북난타 등 흥겨운 재능 나눔 문화공연과 함께 진행돼 시민 참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상동호수공원 시민운영단과 봉사자들은 배추전 등 먹거리를 나누며 추위를 이겨내고 이웃 돕기의 기쁨을 함께했다. 매년 열리는 부천시 김장 나눔 축제는 지역 내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형성과 나눔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부천시 공원관리과장은 이번 김장 나눔은 수확의 행복을 나누고 쌀쌀한 겨울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올해도 많은 분이 참여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부천시 동복지행정력 강화 교육 진행 민관협력 활성화 도모. 부천시는 지난 11일 동복지팀장 등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최일선의 복지행정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올해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37개 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 단위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교육은 공공과 민간에서 많은 경험을 갖춘 외부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강사는 직접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동복지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2024년 이전 일반동 시절의 동복지행정을 경험해 보지 않은 직원들을 위해 내년도 일반동 감사에 대비한 실제 사례 위주 감사 교육도 실시했다. 박화복 복지위생국장은 오늘날 복지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민 최접점인 동행정복지센터의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더 나은 복지행정을 위한 교육과 업무 연찬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 2024년 재지정평가 우수 평생학습도시상 수상.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지난 8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에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시상식과 평생학습도시 동판 수여식에서 2024년 재지정평가 우수 평생학습도시상을 수상했다. 2024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평생학습도시 추진체계, 사업 운영, 사업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시흥시가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다. 시는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시민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2023년 1월 온라인 평생학습팀을 신설해 온라인 평생교육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통해 시민의 학습 기회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학습 동아리 지원센터를 통한 사회공헌 등 평생학습 도시로서 성장 동력을 마련한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시흥시가 우수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된 쾌거를 이뤘다라며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배움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시흥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020년에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최우수상 수상. 시흥시 시장 임병택는 부천대학교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흥시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센터장 최은영 가 지난 8일 열린 2020년에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관하는 2020년에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식문화 확산을 위해 식생활교육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 포상하고 이를 통해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마련됐다.
시흥시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 협력 사업 추진 다양한 식생활 교육 매체 개발 및 운영 잔반 제로 프로그램을 통한 환경보호 인식 제고 등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최은영 센터장은 이번 수상은 시흥시, 부천대학교, 지역사회와의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식생활과 환경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시흥시, 시장 임병택은 최근 학교와 같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발생이 늘고 있어 시민들에게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는 위장관에 염증을 일으켜 구토, 설사, 복통, 발열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다. 저온에서도 잘 견디는 특성이 있는 데다 사람 간 전염력이 강해 특히 개인위생 능력이 취약하고 단체 생활을 하는 어린이와 초등학생들에게 자주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주로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 11월 물결표 쌓인 4월에 발생하며 감염 경로는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어패류 등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환경 접촉, 환자 분비물에 의한 비말 전파로도 이루어진다. 노로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매우 강해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최소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해야 하며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 공간은 다른 가족과 분리해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사용한 공간, 화장실 등과 환자의 분비물, 분변 또는 구토물, 이 오염된 물건을 5000ppm 염소 소독액을 사용해 철저히 환경 소독을 시행해야 하며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KF94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방효설 시흥시 보건소장은 감염병 집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 구토물 처리 시 소독 등 시설의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으며 겨울철에도 손 씻기나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